정액량 줄어드는 이유? 정액 늘리는 방법 3단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입니다. 오늘 조금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정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걱정 마세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니까요. 하지만 그냥 방치할 수는 없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정액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밝히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정보인 만큼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거예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정액량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그냥 타는 것과 같아요.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저희 건강대박 채널에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퐁퐁 솟아오르던 것이 이제는 시원찮아, 힘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 라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김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자꾸 기운이 없다고 하니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돼요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액량 감소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액량이 줄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전립선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가 녹슬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노화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잦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마치 밭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죠.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도 정액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해합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제, 혈압약,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도 부작용으로 정액량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이 막히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 정액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액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부터는 정액량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3단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다음 파트에서 3단계 비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어르신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는 정액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화, 잘못된 생활 습관, 질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액량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3단계 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밀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 영양 보충,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에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단계 생활 습관 개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정액량 증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기름칠 잘된 기계처럼 우리 몸도 좋은 습관으로 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겠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떨어뜨리고 전립선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생기면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명상, 친구들과의 만남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나 등산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며
걷기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간대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할아버지께서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니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개운하더라고 라며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면과 절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습관 개선 사항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해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슬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담배와 술은 우리 몸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마셔야 할 경우에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괜히 담배, 술 찾았던 지난날이 후회되네 라며 금연과 절주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정액량 감소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이제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는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잘 그려놓은 것과 같죠. 이제부터는 2단계 영양 보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자재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정액의 주요 성분은 아미노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정액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자의 질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정자 생성과 운동성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량이 줄어들고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아연 부족은 남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연은 굴, 붉은 살코기, 견과류, 씨앗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아연이 풍부하며 남성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굴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걱정 마세요. 다른 식품으로도 충분히 아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붉은 살코기에는 아연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정액의 구성 성분이며 철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는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셀레늄도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셀레늄은 정자 생성과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셀레늄은 브라질너트, 참치, 새우, 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정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정자 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C는 딸기, 브로콜리, 피망, 감귤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특정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 시청자 중 한 분인 최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영양제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꾸준히 챙겨 먹으니 확실히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라며 영양제 섭취의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 보충을 통해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양 보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액량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파트네요. 지난 시간에는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 좋은 자재를 준비해 놓은 것과 같죠. 이제부터는 마지막 3단계,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집을 지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꾸준히 운동해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펌프질을 하면 물이 잘 나오듯이 운동은 우리 몸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이 상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니 혈압도 낮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며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몸소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며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운동 등이 대표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점차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으며 남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케겔 운동도 정액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요실금 예방뿐만 아니라 발기력 강화, 사정 조절 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케겔 운동은 우리 몸의 핵심 근육을 강화합니다. 케겔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100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초씩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부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자신감 향상 등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햇볕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운동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 시청자 중 한 분인 김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꾸준히 운동하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라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은 정액량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정액량 증가와 활력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이제까지 1단계 생활습관 개선, 2단계 영양 보충, 3단계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레시피대로 요리하고 예쁘게 담아내는 것처럼 우리 몸도 꾸준히 관리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밭을 잘 갈아놓고 비료를 주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건강한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영양 보충 아연, 셀레늄, 비타민C, 비타민 E 등 정액 생산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처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 것처럼 꾸준히 운동해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삼각대가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비법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를 정하고 교통편을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것처럼 실천 계획을 세워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담배나 술은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세요. 마치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한 음식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치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음식은 버리고 필요한 음식을 채워 넣어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떤 운동을 할지, 얼마나 자주 할지, 얼마나 오래 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세요. 마치 운동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꾸준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실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날 것입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 시청자 중 한 분인 이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니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며 함께하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정액량 감소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정액량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3단계 비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함께 떠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액량 감소의 원인과 잘못된 생활 습관,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3단계 비법, 1단계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금연과 절주 2단계 영양 보충 아연, 셀레늄, 비타민 C, 비타민 E 등 3단계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케겔 운동, 이 세 가지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액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밭을 잘 가꾸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식단을 개선하거나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건강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